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무덤을 찾기로 결심한 비통에 잠긴 젊은 미망인 박서윤. 묘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한 어린 소녀를 만났다. 어제 이 아저씨가 다른 아주머니랑 여기 왔었어요. 아저씨가 아주머니 남편이에요? 네. 박서윤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매일매일 그들이 함께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 강지훈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때로는 스스로 저 세상으로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인생은 급격하게 변했다. 서윤은 식어버린 차가 담긴 찻잔을 꽉 쥔 채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벽에 걸린 시계의 희미한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알려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시간은 지훈을 잃은 그날 멈춰버렸다. 거의 한 달이 지났지만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 이 여사는 딸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떻게 딸을 도와야 할지,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딸을 끌어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가, 지훈이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구나. 그만 자책하렴.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녀는 서윤의 손목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엄마는 이해 못해요. 만약 그때 제가 그 사람과 같이 갔더라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가락은 찻잔을 너무 세게 쥐어 하얗게 변했다. 그랬다면 어쩔 뻔했니? 그 사람과 함께 죽는 게 더 나았을 거라는 말이니? 이 여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서윤이 외쳤다.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지만 곧바로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위가 고통스럽게 경련했다. 서윤은 화장실로 달려가 간신히 문을 닫았다. 이 여사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잦아들자 그녀는 부드럽게 노크했다. 아가, 내 꼴을 좀 보렴. 내 몸조차도 네가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잖니. 이제 다른 무언가에 집중할 때야. 그만 고통스러워하렴. 문이 열리고 문지방에 서윤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세상에, 엄마, 제발 그 훈계 좀 그만하세요. 그녀는 땀에 젖은 이마를 손바닥으로 닦으며 내뱉었다. 이제 집에 가실 시간이에요. 이 여사는 가방을 손에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논쟁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젓고 출구를 향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렴. 그녀는 문을 닫기 전에 조용히 말했다. 서윤은 혼자 남았다. 그녀의 시선은 방안을 천천히 훑다가 지훈의 사진에 머물렀다. 마치 낡은 영화처럼 추억들이 눈앞에서 번쩍였다. 여기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웃고 있다. 여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멜로디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여기 그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져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몸을 웅크렸다. 왜 날 두고 갔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속삭였다. 동생의 충격적인 폭로와 깊어지는 의심. 서윤은 텅 비고 차가운 아파트에서 온기를 찾으려는 듯 두 팔로 자신을 감싸 안은 채 소파에 누워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커피 향이 맴돌았지만 그것조차도 그녀에게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때때로 메시지 알림으로 화면이 반짝였지만 그녀는 서둘러 답장하지 않았다. 마침내 마음을 가다듬은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연락처에서 동생 수진의 번호를 찾았다. 수진은 항상 그녀를 지지해 주었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그녀에게는 동생이 필요했다. 여보세요, 수진아. 서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어머, 언니, 아직도 진정이 안 됐구나. 동생이 즉시 말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바로 고통이 다시 밀려왔다. 난 그냥 못하겠어. 엄마 옆에 계셔? 수진이 계속해서 물었다. 아니, 방금 가셨어.
엄마한테 설명 좀 해줘. 나한테는 엄마의 훈계가 아니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매일 나한테 와서는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느니 계속 살아가야 한다느니 말씀하셔. 나를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건 알지만 난 준비가 안 됐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언니, 내가 벌써 몇 번이나 엄마한테 설명하려고 했는지 몰라. 하지만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고집불통인 거. 엄마는 다른 방법을 몰라. 엄마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언니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비록 그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말이야. 서유는 이를 악물었다. 엄마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나 이제 문 안 열어드릴 거야. 언니가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 언니는 다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언니가 필요한 방식대로 슬픔을 겪을 권리가 있어.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지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저녁에 내가 언니한테 갈게. 알았어. 기다릴게. 저녁이 되자 서유는 부엌 식탁에 앉아 나무 표면을 손가락으로 초조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규칙적으로 똑딱거리며 초를 세고 있었고 매 순간이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머릿속에서는 그만 고통스러워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하지만 방 안에 불을 끄듯 그냥 고통을 꺼버릴 수 있는 걸까? 인생의 의미였던 사람을 잊을 수 있는 걸까? 초인종 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다. 서유는 깊은 한숨을 쉬고 머리를 정돈한 후 문으로 향했다. 문지방에는 그녀의 여동생 수진이 와인 한 병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언제나처럼 태평하고 자신감 넘치고 심지어 약간은 거만해 보였다. 마음 바꾼 거 아니지? 그녀는 아파트로 들어서며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무슨 소리야? 서유는 문을 닫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드디어 자신을 그만 괴롭히기로 한 거 말이야. 수지는 부엌으로 걸어가며 병을 식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자, 서윤 언니. 엄마랑 내가 괜히 언니한테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게 아니야. 언니는 지금 자신을 망치고 있어. 서윤은 힘겹게 한숨을 쉬고 동생 맞은편에 앉았다. 수진아, 엄마 말 반복하러 온 거면 그냥 바로 가도 돼.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언니 진짜 고집 세다. 동생은 눈을 굴렸다. 서윤 언니, 지훈이 형부가 죽은 건 정말 유감이지만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해. 그 사람이 그렇게 완벽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서윤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지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그 사람이 언니한테 정말 충실했다고 확신해? 수진아. 서유는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 그런 드라마틱한 연기 좀 하지 마. 동생은 잔을 손안에서 게으르게 돌리며 콧방귀를 뀌었다. 언니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실을 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람을 식당에서, 공원에서 다른 여자들이랑 몇 번 봤어. 손잡고 껴안고 있더라고. 서유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나도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수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내 눈을 속일 순 없지. 서유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 속에서 분노와 고통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런데 왜 전에는 말 안 했어?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거야?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윤 언니, 난 그냥 언니가 현실을 직시하게 도와주려는 거야. 수진이 말을 시작했지만 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말을 끊겼다. 나가, 수진아, 서윤이 소리쳤다. 동생은 어깨를 으쓱하고 가방을 들고 출구를 향했다. 알았어. 하지만 조만간 내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문을 쾅 닫기 전에 내뱉었다. 혼자 남은 서유는 소파에 앉아 몸을 웅크렸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이웃에게도 들릴 것만 같았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만약 수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녀가 알던 지훈이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야.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새로운 생명의 싹, 그리고 계속되는 의혹. 서유는 머리가 무거운 채로 잠에서 깼다.
햇살이 침실을 가득 채웠지만 그 따스함은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손으로 눈을 비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메스꺼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최소한 아침이라도 먹어보려고 그녀는 마지못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요구르트를 꺼냈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마자 강한 냄새에 또다시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서유는 욕실로 달려가 세면대 위로 몸을 숙였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조금 나아지자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피부, 눈 밑에 검은 다크서클. 한숨을 쉬며 서유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임신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쳤지만 생각할수록 더욱 그럴듯하게 느껴졌다. 테스트를 해봐야겠어. 그녀는 약국에 갈 준비를 하며 결심했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녀를 약간 상쾌하게 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식료품점에 들르기로 했다. 냉장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가게 안에서 그녀는 선반 사이를 천천히 이동하며 채소와 빵을 골랐다. 계산대에 다가갔을 때 그녀의 시선은 우연히 옆 코너에서 나오는 검은 머리의 여성에게 꽂혔다. 심장이 또 섰다. 그녀는 지훈의 동료 중 한 명인 소피아였다. 서유는 기계적으로 물건값을 계산하고 가게를 나왔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못했을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 씨. 그녀는 급히 돌아섰다. 소피아가 바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정심이 어려 있었지만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 무언가가 서윤을 긴장하게 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서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더 좋을 수도 있었겠죠. 이해해요.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여자는 머뭇거렸다. 지훈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행인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소피아 씨, 혹시 제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소피아의 온몸이 굳어졌다. 그녀는 마치 길 건너편에 있는 무언가를 쳐다보는 것처럼 급히 시선을 돌렸다. 저 가봐야겠어요. 늦어서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서유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소피아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나야 했을까? 왜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했을까?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파헤칠 힘이 없었다. 서유는 쇼핑백을 손에 꽉 쥐고 약국으로 향했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고 그녀는 행인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욕실에 도착해 문을 잠갔다.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다. 이럴 순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한 속삭임으로 들렸고 아침부터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격한 감정의 파도가 가슴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몇 분이 지나고 눈물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서윤의 마음속 폭풍은 가라앉지 않았다. 테스트기를 욕조 가장자리에 놓고 그녀는 천천히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인생이 견딜 수 없이 힘들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에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기회가 있었다. 서유는 배에 손을 얹고 미소 지었다. 지훈이 죽은 후 처음이었다. 그녀가 따뜻함과 희망을 느낀 유일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 서유는 이 기쁨의 순간을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어머니와 동생과의 만남을 잠시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언을 하며 간섭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가족의 외면과 홀로서기. 이 여사는 부엌 의자에 앉아 집안의 정적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딸의 침묵을 뚫고 다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침묵은 그녀에게 불안하게 느껴졌다. 여보세요, 서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아가, 어떻게 지내니? 괜찮은 거니? 그녀는 몇 초간 기다렸고 긴 침묵에도 불구하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서윤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이 여사가 평소에 그녀에게서 듣던 평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시하기 힘든 거리감이었다. 정말 괜찮은 거니? 우리 본지 너무 오래됐잖아. 수진이랑 나는 네가 우리를 피하는 것 같아 걱정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치 자신의 말이 더 큰 침묵의 원인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엄마, 괜찮아요. 그녀는 이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반복했다. 저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전처럼 힘들어하지 않아요. 엄마가 제가 새 삶을 시작하길 바라셨잖아요. 그래서 엄마 조언을 따랐어요. 이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네가 그렇다면야 서윤아. 그녀는 걱정을 감추려 애쓰며 부드럽게 말했다. 왜 나랑 수진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니? 서윤은 다시 침묵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고통을 억누르려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그냥 준비가 안 됐어요, 엄마.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서윤아, 나 속이지 마. 뭔가 잘못된 거 알아. 그녀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넌 예전 같지 않아. 나누려고 하지 않고 말하려고 하지 않아. 네가 지훈이를 잃은 건 이해하지만 그렇게 그림자 속에서 살 수는 없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락해야 해, 딸아. 엄마, 제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고 덧붙였다. 곧 모든 걸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이 여사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딸은 이미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손에 휴대폰을 쥔 채 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다 이 여사는 수진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여동생의 번호를 눌렀고 동생이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이미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지하고 물었다. 수진아, 서윤이 걱정돼서. 이 여사가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걔가 왜 그렇게 말이 없는지 모르겠니? 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 내가 다시 전화했는데 또 괜찮다고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수진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 자신도 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엄마, 서윤 언니한테 시간을 좀 주자.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어린애도 아니고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거야. 알아. 이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개답지 않아.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폐쇄적이었던 적이 없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걔가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두려워. 엄마,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딸의 마음속에 숨겨진 것을 영원히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내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녀는 마음속에 무거움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걔 걱정을 멈출 수가 없어. 우리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엄마. 하지만 압박하지 말고 지지해주도록 노력해봐요. 다 잘 될 거예요. 이 여사는 딸의 말을 믿으려고 애쓰며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수진아. 이 여사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지만 걱정은 여전히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서윤과 마지막으로 만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 생각들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다. 몇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서윤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느꼈다.
지금까지 그녀는 임신 사실을 어머니, 동생, 시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숨겨왔다. 모든 것이 너무 복잡했고 그들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그녀의 배는 점점 더 눈에 띄게 불러왔고 그녀는 더 이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숨길 수 없다고 결심했다. 생일날 서유는 마치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진 것처럼 느꼈다. 지난 몇 달 동안 마음속에 지고 있던 모든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날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어머니, 동생, 그리고 시어머니를 초대했다. 서유는 이날이 그녀의 삶에 조금이라도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계획하며 철저히 준비했다. 가볍지만 우아한 장식, 음식, 아늑한 분위기. 가장 먼저 어머니인 이 여사가 도착했다. 서유는 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어머니가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시선은 넉넉한 드레스 아래로 겨우 감춰진 딸의 배에 꽂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어머니는 놀라서 갑자기 멈춰서서 서윤을 쳐다보며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임신했다고 말하지 않았니? 서윤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긴장을 감추려 애썼다.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가벼운 미소로 대답하며 어머니의 말이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기를 바랐다. 이 여사는 놀라움과 기쁨이 어린 눈으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딸을 껴안았다. 정말 기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동적으로 변했다.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서윤아. 넌 행복해야 해. 서윤은 엄마에게 꼭 안기며 엄마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최소한 엄마만이라도 자신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운명에 감사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큰 힘이 돼요. 두 사람이 현관에서 껴안고 서 있을 때 서유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울지 마라, 아가야. 어머니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네가 잘 될 거라니 정말 행복하구나. 이 여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이끌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서유는 긴장이 점차 풀리는 것을 느꼈다. 엄마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느꼈지만 곧 시어머니도 임신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활짝 열리고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들어왔다. 서유는 그녀의 차가운 시선에 익숙했지만 그녀의 신랄한 말에는 결코 익숙해질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서윤의 배를 보자마자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세상에! 최 여사는 놀라움에 거의 말을 더듬으며 내뱉었다. 그렇게 슬퍼하는 척 하더니 다른 남자한테서 애를 가졌구나. 지훈이를 애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서유는 이 날카로운 반응에 심장이 멧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자신의 생일에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유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그녀에게 정말로 상처를 주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난 네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넌? 최 여사는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했다. 이 아이는 지훈이 아이예요. 서유는 눈물이 목구멍을 조이는 것을 느끼며 힘겹게 내뱉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끝맺지 못하게 했다. 거짓말하지 마. 이 천박한 거사. 그녀는 격렬하게 외쳤다. 그런 짓을 하기 전에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이라도 해봤어야지. 넌. 최 여사는 말을 끝마치지 못하고 급히 몸을 돌려 핸드백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다. 다시는 너 같은 거 보고 싶지도 않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가며 소리쳤다. 서유는 충격과 실망감에 휩싸여 서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임신 소식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산산조각난 기분이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할 말이 없었다. 서윤아, 저 사람 말 신경 쓰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가 그녀를 껴안았다. 지금은 너와 아기만 생각해야 해.
저 여자가 네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놔둬서는 안 돼. 서유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가슴이 아픔으로 조여왔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아이는 그녀의 아이였고 그녀의 인생이었으며 그녀는 누구의 말에도 자신의 선택이 흔들리게 놔두지 않을 것이었다. 고마워요, 엄마. 서유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맞아요. 저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여사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넌 강해, 서유나. 넌 모든 걸 이겨낼 거야. 그리고 기억해. 내가 항상 곁에 있다는 걸. 넌 혼자가 아니야. 서유는 자신의 아파트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 주변에서는 진정한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그녀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들고 떠난 후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바로 그런 순간 세상이 그녀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릴 때 그녀는 그저 포기하고 눈물을 터뜨리고 싶었다. 갑자기 서유는 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수진이 아파트로 들어왔다. 언니, 여기서 무슨 일이야? 왜 지훈이 형부 어머니가 불에 댄 것처럼 뛰쳐나가셨어? 수진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면서 그녀의 시선은 언니의 배에 꽂혔다. 어머나, 서유는 가슴의 긴장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미뤄왔던 질문들이 이제 그녀에게 진실을 피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수진아, 나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서윤이 말을 시작했지만 동생이 가까이 다가오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누가 우리 언니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그 남자는 어디 있어? 수지는 가까이 다가와 마치 그 남자가 구석에서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방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지훈이 아이야. 그녀는 거의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며 조용히 말했다. 수지는 얼어붙었다. 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커졌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마치 용납할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물러서는 것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서유는 입술을 깨물며 심장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몰랐거든. 그녀는 동생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시선을 마주치지는 못했다. 수지는 몇 번 눈을 깜빡였고 그러자 그녀의 얼굴은 불만으로 일그러졌다. 그래서 애를 혼자 어떻게 키울 건데? 직장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언니, 완전히 미쳤구나? 수진이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분개하며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세상에, 수진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들의 어머니가 막내딸의 고함을 참지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었다. 우리가 서윤이 애 키우는 거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를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 여사는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녀를 지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수지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급히 출구를 향했다. 아니, 난 여기에 끼어들지 않을래.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고 문으로 향했다. 정말 역겹다. 서유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 채 완전히 충격에 빠져서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심장은 고통으로 찢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에게서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수진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다. 서유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엄마, 그녀는 흐느끼며 속삭였다. 왜 다들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여사는 딸 옆에 앉아 그녀를 껴안고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가, 잘 들어봐.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내가 도와줄게. 우리 둘이서 해낼 수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서유는 어머니의 가슴에 기대어 어머니가 그녀를 따뜻함과 사랑으로 채워주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엄마.
그녀는 마음의 무거움이 조금 가시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넌 강해, 서윤아. 그리고 난 네가 해낼 거라고 확신해. 이 여사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아기 돌보는 거 도와줄게. 서윤은 어머니를 올려다보았고 눈물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엄마는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떨렸다. 이 여사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괜찮아. 아기가 처음 우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게 지나갈 거야. 서유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묘지에서 시작된 진실 찾기. 서윤이 처음으로 외로움과 상실의 무게를 느낀 순간부터 몇 년이 흘렀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녀의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 하나가 남아 있었다. 바로 동생과의 단절된 관계였다. 수지는 설명도 사과도 없이 그녀의 삶에서 그냥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서유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때때로 되살아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이미 매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랑스러운 딸 빅토리아를 낳았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잠들었을 때 서유는 부드러운 등받이에 기대어 차를 마시며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 여사는 담요로 다리를 덮고 옆에 앉아 조용히 손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빅토리아가 잠들었구나. 이 여사는 마침내 아파트에 찾아온 정적에 주목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말했다. 서유는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아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 거 알잖니. 그녀는 마치 찻잔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듯 시선을 내리며 미소 지었다. 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단다. 서유는 차를 마시며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서유는 눈을 감고 남편 지훈이 그들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해 했을지 상상했다. 엄마, 빅토리아가 지훈 씨랑 얼마나 닮았는지 보세요. 서유는 자신의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딸을 보며 말했다. 이 여사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아가, 저 미소, 저 눈. 이 여사는 손녀를 지켜보며 속삭였다. 지훈이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면 정말 행복해했을 거야. 아이에게서 그의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이는구나, 서윤아. 서윤은 심장이 두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순간 눈에 고인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엄마.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요. 매일 밤 혼자 생각에 잠길 때면 그 사람을 떠올려요. 서윤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그녀는 눈물을 감추려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이 여사는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다정하게 끌어안았다. 아가, 이해한단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도 오랫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하지만 너희 둘을 키워야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지혜와 고통이 느껴졌다. 넌 강해, 서윤아. 난 네가 자랑스럽단다. 서윤은 사랑과 인내로 항상 곁에 있어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내일 빅토리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지훈 씨 묘에 가고 싶어요. 서윤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여사는 눈썹을 치켜떴지만 그녀의 눈은 완전한 이해를 표현했다. 알았어, 딸아. 빅토리아는 내가 볼게. 내가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알잖니. 넌 그를 보내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서유는 눈을 감고 잠시 지훈을 떠올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들이 함께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생각했다. 지훈이 떠난 지 3년이 흘렀다.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3년이었지만 서유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빅토리아를 위해 살아갈 힘을 찾으려 애썼다. 남편의 묘를 찾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고 마음속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곳은 그녀가 그와 함께 있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오늘 여느 때와 같이 서유는 묘지에 왔다. 그녀는 지훈의 묘 앞에 멈춰 서서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이곳에서 항상 그녀를 덮치는 감정의 폭풍을 견디려고 애썼다. 하지만 갑자기 묘비 모퉁이에서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나타났다. 소녀는 손에 장난감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소녀의 눈은 보이지 않는 호기심으로 서윤을 쳐다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녀는 그녀에게 다가와 멈춰서서 말했다. 서윤은 약간 놀란 듯 눈을 들었다. 안녕. 그녀는 이 소녀가 누구이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어제 이 아저씨가 다른 아주머니랑 여기 왔었어요. 아저씨가 아주머니 남편이에요? 네. 소녀는 그녀의 당황함을 눈치채지 못한 듯 말했다. 서윤은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마음속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얘야, 네가 본 사람이 그 사람이 확실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조여왔고 눈에는 즉시 눈물이 고였다. 불가능해. 사실일 리가 없어. 네, 확실해요.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자주 오세요. 얼마나 자주. 서유는 목소리를 평탄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속에서는 흥분으로 모든 것이 소리치고 있었다.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차서 말했다. 이틀에 한 번? 소녀의 말은 마치 그녀의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다. 지훈은 죽었다. 서유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왜 소녀는 그에 대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걸까? 서유는 발밑의 땅이 부드러워지고 주변 세상이 흐릿한 안개 속으로 번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었다. 소녀는 그녀의 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다. 저는 엄마랑 여기 자주 산책 와요. 아빠 묘에 오거든요. 서유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눈을 감았다. 고마워.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들렸다. 소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가 버렸고 서유는 수많은 생각과 의심에 둘러싸인 채 묘 앞에 서 있게 되었다. 서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불가능하게 느껴졌지만 생각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파트에 들어서서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고 문간에 얼어붙었다. 이 여사는 빅토리아의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딸의 담요를 고쳐주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발소리를 듣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딸의 얼굴에 나타난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서윤아, 무슨 일 있었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겁에 질린 표정이구나. 그들은 부엌으로 갔다. 서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엄마. 그녀는 진정하려고 물을 따랐지만 손이 떨렸다. 묘지에서 한 여자아이를 봤어요. 이 여사는 놀란 듯 눈썹을 살짝 치켜떴다. 거기에 아이 혼자 있었니? 그녀는 딸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다. 아니요. 엄마랑 같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유는 말을 찾으려고 애쓰며 물을 삼켰다. 그 애가 어떤 여자랑 있는 지훈 씨를 봤다고 했어요. 이 여사는 찻잔을 떨어뜨렸고 찻잔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나타났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하지만 지훈이는? 모르겠어요. 서유는 차가운 전율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그 애가 거기 자주 온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엄마? 이 여사는 딸 옆에 앉아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녀 자신도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이건 너무 이상해, 서윤아. 사실일 리가 없어. 이건 악몽이야. 네, 저도 믿기지 않아요. 서윤은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걸 추적해보고 싶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겠어요. 내일 빅토리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이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딸아. 조심해야 한다. 이건 정말 이상해. 서유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시선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냥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해한다. 힘내렴 아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서유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충격적인 재회와 드러나는 진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가슴에 무거운 느낌을 안고 잠에서 깼다. 어제 묘지에서 여자아이를 만난 일은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깊은 내적 갈등에 빠지게 했다. 그녀는 남편 지훈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서유는 침실 거울 앞에 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여자는 오랫동안 옷을 골랐지만 결국에는 주변 세상과 하나가 되기에 완벽해 보이는 검은 드레스를 입었다. 엄마, 저 어때요? 그녀는 복도 거울 앞에서 몸을 돌리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시선은 지쳐 있었다. 이런 모습에 자신을 보는 것이 낯설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이 여사는 고개를 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못 알아볼 뻔했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옷차림도 기분도 완전히 달라졌구나.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맺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었고 마음속 무언가가 평온을 주지 않았다. 진실을 알아야 해요, 엄마.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그녀는 문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평온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이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서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이 진실 찾기가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윤은 하루 종일 묘지에서 보냈다. 그녀는 나무 그늘에 숨겨진 벤치 중 하나에 앉아 묘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기다렸다. 시간은 고통스럽게 느리게 흘러갔다. 그녀가 본 것은 사랑하는 이들의 묘를 찾아오는 사람들, 꽃을 든 노인들,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조용히 속삭이는 젊은 부부들, 그리고 기념비 옆에서 노는 아이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없었다. 그가 나타날 것이라는 어떤 징후도, 소녀의 말을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은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서유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돌멩이를 손에 들고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며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도 찾으려고 애썼다. 오늘은 안 올지도 몰라. 그녀는 자신의 말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칠 줄은 예상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말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그 여자애가 그냥 다른 사람이랑 헷갈린 걸지도 몰라.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위안을 주지 못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유는 그를 봐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다. 저녁이 되었다. 태양은 지평선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남편의 묘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서유는 공허함을 느꼈다. 온몸이 피로로 가득 찼고 심장은 실망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드레스를 벗고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지쳐 있었다. 서윤이 아이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빅토리아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빅토리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이 여사는 시선을 들었고 딸이 속상해하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그녀는 기대감에 차서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유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다. 아무 소득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보고 기다렸지만 그는 오지 않았어요. 제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그 여자애가 착각한 걸지도 몰라요. 이 여사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지지하려는 듯 말했다. 오늘은 그냥 오지 않은 걸지도 모르지. 서유는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실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실수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만약 그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 다음은요? 이 여사는 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래서 네가 진실을 찾고 있는 거란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다시 묘지에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집중하려고 애쓰며 모든 불안한 생각들을 마음에서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이 장소의 고요함과 평온함은 오히려 그녀의 내적 혼란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서유는 남편의 묘를 지켜보았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생각이 한창일 때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그의 실루엣, 한때 그녀에게 온 세상이었던 바로 그 모습. 이럴 순 없어.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속삭였다. 서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묘 앞에 서 있는 형체를 향해 걸어갔다. 그렇다면 그 여자애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구나. 그녀는 그의 뒤에서 다가가며 말했다. 살아있었어, 지훈 씨? 살아있었냐고? 그는 급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녀의 등장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유는 주먹을 꽉 쥔 채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통제하려고 애썼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마음속 모든 것이 분노와 고통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말들이 간신히 억제되었다. 나? 그녀는 최소한의 자제력이라도 유지하려고 애쓰며 눈물을 머금고 비웃었다. 3년 전 사고로 죽은 남편을 애도하고 있었지. 적어도 난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지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서윤아, 들어봐.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때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은 급히 돌아섰다. 자기야, 여기서 무슨 일이야? 여자가 말했다. 서유는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 앞에는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녀의 동생 수진이 서 있었다. 수진은 침착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서윤 언니, 수진은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진심이야? 서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간신히 말을 쥐어짰다. 그렇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는 흐느낌을 참으며 말을 멈췄다. 내가 그가 살아있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구나. 수지는 여전히 텅 빈 표정으로 서 있었고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를 쳐다보고 그 다음 서윤을 쳐다봤지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서윤아, 들어봐. 지훈은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서윤은 그를 밀쳐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 모든 게 다 뭐야?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쳤다. 넌 지난 몇 년 동안 나를 속였어. 왜 나한테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왜? 서윤아, 널 해치고 싶지 않았어. 지훈이 말을 시작했지만 서윤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진심이야? 날 해치고 싶지 않았다고? 내가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고? 수년간의 고통,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뭘 위한 거였지? 너희 둘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지우는 계속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수진이 그를 가로막았다. 잘 들어, 서윤 언니. 수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다. 어차피 너희는 헤어졌을 거야. 지훈이 오빠는 나를 사랑하고 언니는, 서윤은 온몸이 고통으로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수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짜증스러워졌다. 얼마나 됐어? 너희 둘? 서윤은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며 눈물을 머금고 물었다. 너 그 사람과 오래됐어? 수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올바른 단어를 고르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들은 서윤의 심장을 꿰뚫었다. 응, 결혼식 날 바람 폈어.
수지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례식 연극은 언니를 위해 특별히 꾸며진 거야. 언니가 그가 죽었다고 믿고 마침내 그를 그만 괴롭히도록 말이야. 그는 언니랑 얘기하고 모든 걸 말하려고 했지만 항상 불쌍하게 생각했어. 언니는 너무 착하잖아. 서유는 자신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것을 믿을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막혔다. 뭐라고? 서유는 간신히 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나한테 내 감정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옆에 서 있던 지훈은 당황한 듯 보였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랐지만 수지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래 언니. 그러니까 언니는 이걸 받아들여야 해. 서유는 쓰러질 것 같아서 나무에 기댔다. 그녀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이것을 믿을 수 없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가 느꼈던 모든 것, 그녀의 모든 고통은 무의미했다. 아이 얘기는 그 사람한테 했어? 서윤이 비웃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쓰라리고 조롱조였다. 수지는 침묵했고 서윤은 동생의 당황한 모습을 보았다. 눈물을 흘리던 서윤은 등을 돌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려갔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수진아, 왜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어? 지우는 아내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섰고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내가 그 자식들한테서 숨어야 했다는 거 알잖아. 그런데 걔 앞에서 변명하라고? 수지는 그가 말을 끝맺지 못하게 하며 분개했다. 그만 좀 징징거려. 그렇게 해야 걔가 널 확실히 잊을 거야. 그런데 무슨 아이 얘기를 한 거야? 지우는 서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놀라서 물었다. 몰라. 수지는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다. 그녀는 지훈이 서윤이 자신의 딸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내에게 돌아갈까봐 두려웠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 새로운 시작. 서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서 간신히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녀는 아파트에 들어섰지만 바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고 머리는 묘지에서 들었던 말들로 윙윙거렸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지훈에 대한 사랑의 마지막 조각까지 뜯어낸 것 같았다. 서윤아, 정말 그 사람이었니? 어머니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다. 서윤은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문간에 서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녀가 겪은 모든 것이 무거운 짐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네, 엄마.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모든 단어가 힘겹게 나오는 것처럼 억눌려 있었다. 이 여사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은 고통과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또 뭐가 있는데?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숙였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모든 삶이 뒤집힌 것 같았다. 그 사람 옆에는 우리 수진이가 있었어요. 둘이 같이 있었어요. 그녀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말들이 마치 타격처럼 그녀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여사는 들은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세상에, 그녀가 속삭였고 눈물 또한 그녀의 손바닥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가, 정말 미안하구나.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이야. 서유는 거실로 들어가 안락 의자에 쓰러져 숨을 고르려고 애썼지만 눈물은 더욱 심하게 흘러내렸다. 그들은 나를 없애기 위해 이 모든 쇼를 벌였어요. 그녀의 말은 비난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고통의 외침처럼 들렸다. 난 그동안 계속 고통받았는데 그들은 그냥 내 감정을 가지고 놀았어요. 이 여사는 가까이 다가가 옆에 앉아 딸을 껴안았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키려 애썼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상상도 할 수 없구나. 그녀는 말을 고르려고 애쓰며 침묵했다. 지훈이는 그렇다 쳐도 친동생이.
서유는 힘겹게 한숨을 쉬고 어머니에게 기댔다. 그녀의 어깨는 눈물로 떨렸고 심장은 고통으로 찢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다시 사람들을 믿을 수 있을까?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여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들여다보았다. 넌 강해, 서윤아. 넌 이걸 이겨낼 거고 넌 혼자가 아니야. 넌 살아갈 이유가 있어. 알지? 서윤은 비록 자신은 확신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삶이 잿더미가 된 것 같았고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맞아요, 엄마. 그들을 평화롭게 보내줘야 해요. 서윤은 깊은 한숨을 쉬고 눈물을 닦았다. 저에게는 빅토리아가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딸을 껴안으며 그 순간 그녀를 지지해 주었다. 딸 얘기는 그 사람한테 했니? 이 여사가 물었다. 아니요, 그가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1년이 흘렀고 시간은 상처를 치유했지만 서유는 여전히 지훈과 수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그날을 자주 떠올렸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놓아주는 법을 배웠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았다. 어느 날 빅토리아가 자기 방에서 놀고 있을 때 서유는 엄마와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 뉴스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세상에, 저것 좀 봐, 서윤아. 이 여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들 아니니. 화면에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나자 서윤은 얼어붙었다. 경찰에 체포된 지훈과 수진이 수갑을 찬 채 서 있었고 카메라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화면의 헤드라인은 사기 및 금융사기 혐의로 남녀 커플 체포라고 쓰여 있었다. 서유는 심장이 가슴에서 뛰는 것을 느꼈다. 힘들었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졌다는 느낌이 그녀의 영혼을 채웠다. 정말 바보 같은 년, 수진아. 이 여사는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하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서유는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다. 그것은 해방감에 더 가까웠다. 그들은 죗값을 치른 거야. 마침내 서윤이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껴안았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여사는 심장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세상에, 이제 걔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녀가 울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구급차 부를까요? 서윤이 겁에 질려 물었다. 아니, 아가, 괜찮을 거야. 걔가 우리를 버리고 그 사람을 선택했잖아. 이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 서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이 여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래. 하지만 내가 걔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여전히 마음이 아프구나. 원하시면 경찰서에 가보세요. 서윤이 제안했다. 아니 아가, 내가 걔한테 수없이 전화했지만 걔는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이게 걔한테 교훈이 되길 바랄 뿐이야. 서윤은 어머니를 껴안으며 그녀를 지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동생이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들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차를 끓여 어머니에게 찻잔을 건넸다. 그들은 저녁 내내 침묵 속에서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보냈다.